닥터 라이브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6시 35분 지나고 있습니다. 정용진 회장이 오늘 오전 사과문 발표를 했습니다. 온라인상에서는 여전히 AI 기술까지 동원된 2차 가해 그리고 역사 왜곡 콘텐츠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입법 전략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광주 북구 의뢰 전진숙 의원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광주에 계시네요. 네, 선거 기간이니까 지금은. 그래서 선거운동하고 다니시는군요. 예, 그렇죠. 뭐 지역에서 나온 시군들 지원 유세도 하고, 예. 그리고 이제 경로당이나 이렇게 동네 돌면서 제발 민주당 우리 후보를 뽑아주십시오. 말씀도 드리고 더불어서 이제 대변인을 맡고 있기도 하고, 당에서 전국 여성위원회 수석 부위원장을 맡고 있어요 지금. 네. 그래서 경남, 경북, 뭐 순천 여기 가까운 담양, 장성 오라고 하는 데는 언제든지 가서 지원 유세하고 지역 조금 돌고 이러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리스크들이 있어서 와달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네. 내가 정치 활동을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요? 그런 건 아니에요. 얼마나 절박하면 특히 이제 여성 기초단체장들이 나온 곳은 여전히 이제 험지인 경남, 경북은 굉장히 험지예요. 그래서 그런 곳에 특별히 더 가서 좀 지원을 하고 이곳에 이제 장성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담양은 이미 조국혁신당이 지금 현재 군수여서 초박빙 상황이기도 해요. 그런 곳에 민주당 군수로 왜 뽑아야 되는지 좀 말씀도 드리고 다음 주는 지금 부산으로 조금 하동, 부산 이곳을 좀 갈 예정입니다. 그러시군요. 항상 일반적일 때는 이제 국회에서 의정 활동을 하시다가 이렇게 선거 기간 동안에는 전국을 도시기 때문에 제가 의원님들을 뵈면 좀 궁금한 건 직접 만나잖아요. 국민들을. 무슨 말씀들을 하시고 어떤 얘기에 귀를 기울이실까 싶거든요. 이를테면 저는 많이 여쭤보는 타입이에요. 예. 물론 이제 민주당 이재명 정부도 민주당이고 뭐 그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도 민주당이고 시장 군수 뭐 구청장 다 민주당이니 실제로 정부가 예산을 편성을 했을 때 그래도 민주당이 있는 지방정부에 조금 더 호의적이지 않겠냐. 그리고 거기에 있는 군수 후보나 이런 사람들이 가서 예산을 이야기를 하고 정책을 이야기했을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듣지 않겠냐. 그러니 민주당 후보를 뽑아달라 이런 말씀도 좀 드리기도 하고 또 한편에서는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려운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뭐가 제일 어렵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듣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국회에 가서 입법활동하실 때도 많이 도움이 좀 되시겠죠? 당연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제 물론 선거 기간에 잠깐 중단하에 있긴 하지만 각 아파트 간담회 찾아가는 아파트 간담회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아파트 가서 와 우리 지역에 우리 아파트에 국회의원이 오셨네, 막 이렇게 그렇겠죠. 진짜 반응을 그렇게 보이고 계시고 그러면 이제 동네 민원들 이야기하시면 잘 듣고 있다 보면은 전체적으로 국가가 가지고 있는 법 체계 내에서 수정하고 개정해야 될 내용들이 좀 생기니까 그런 것들을 좀 반영하기도 하고 특히 이 선거 기간 동안에 는 각 단체들 이렇게 간담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면 각 단체에서 선거에 공약으로 좀 담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 듣고 잘 메모했다가 후보에게 전달하기도 하고 또 국가적 사안으로 가져가야 될 것은 제가 직접 가서 챙기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전진숙 의원 대변인, 민주당의 대변인으로 임명이 좀 낯설죠. 그런데 너무나 잘 어울리셔서 아우, 감사합니다.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 자리입니까? 일단 뭐 대변인은 민주당이 지향을 하는 내용에 대해서 민주당이 목소리를 내는 자리이기 때문에 뭐 지향 어떤 자리이냐 이런 것보다는 결국은 요즘처럼 정쟁이 굉장히 심각하고 선거 동안에는 굉장히 난타전이 벌어지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민주당이 그 사안을 어떻게 봐야 될 건지 국민들에게 무엇을 진실로 알려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현란한 말솜씨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는 방식이 아니라 민생의 목소리를 담아서 그 이야기를 내는 역할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품격 있는 대변인이 되고 싶습니다.
예. 품격이 있으려면 이 선과 악을 잘 구분하면 어떤 게 정의고 어떤 게 민주주의인지를 그럼요. 구분하시면 네. 품격은 자동으로 올라가겠죠. 네. 예. 그래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저희 호남 쪽에서는 사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제가 대변인이 되고 첫 번째 냈던 부분들, 두 번째 냈던 메시지예요. 그리고 이제 아마 민주당에서는 처음으로 제가 스타벅스 관련돼서 탱크데이 관련된 지적을 조금 했던 건데, 예. 와, 참 지금 실은 원래 6월 3일이면 저희가 개원을 하기로 약속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5.18 정시한 부마항쟁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 똑같은 형태의 계엄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하고 국가가 어느 치우침 없이 국가 균형 발전을 국가가 하는 그 의무로서 규정하는 것들을 했었는데 저희들을 정말 그렇게 간절하게 원했고 특히 강주 시민은 그 어떤 때보다 아마 두 번의 계엄을 통해서 더 절실했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예. 이번 5.18은 그 계엄이 무산됐다고 하는 거에 대한 분노가 굉장히 많았었고 그런데 그날 하필이면 스타벅스 탱크데이라고 하는 이런 얼척도 없고 도무지 이게 도대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하는 또 헌법 질서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행위인가. 그것도 스타벅스 코리아는 전 세계적으로 판매 매출액이 3억 전 세계적으로 3위 정도 됩니다. 예. 예, 3조 정도 매출을 연 평균 내고 있고요. 전국의 매장도 보니까 저희들도 동네마다 스타벅스가 없는 데가 없어요. 2,000개 정도 매장이 있는데 어쩌면 대한민국이 가장 사랑하는 커피 중에 가장 사랑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스타벅스가 정말 몰 역사적이고 비민주적인 형태와 이를테면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분노가 굉장히 많았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이것은 예. 제가 대변인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어쩌면 강주를 살아가는 한 시민으로서 그리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가고자 하는 한 시민으로서의 분노가 더 컸던 것 같고 이런 부분들에서 대기업이 소위 말하는 마케팅을 역사를 희롱하고 폄하하고 조롱하는 방식의 마케팅을 통해서 이윤을 얻겠다고 하는 그 발상 자체는 용서할 수 없었던 거고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강하게 대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논평을 제가 좀 읽어드리면 역사를 잊은 기업에게 대한민국 소비자는 없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예. 말씀을 하셨고 이 즈음에는 대변인의 품격을 좀 잠시 내려놔도 괜찮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예, 않나. 예. 이재명 대통령도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하셨기 때문에 예. 또 특히나 이제 우리 지역이 느끼는 전 국민은 물론 그렇습니다만 그 기가 막히다고 이제 저희는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그런 단어들만 이렇게 콕콕 빼가지고 썼을까, 뭘 위해서 그래 썼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오늘 오전에 이제 정 회장이 사과를 했습니다. 네네, 그렇죠. 진정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사과를 하고 딱 고개 숙여서 죄송하다고 이야기했던 게 7초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사과는 고의성은 없었으나 죄송하다라고 하는 거고 실제로 그 안에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했지만 5명의 이 모의를 처음에 시작을 했던 이 기획을 했던 당사자들 중에 3명은 핸드폰을 어쨌든 오픈한 거잖아요. 나머지 3명은 개인정보라고 하는 이유로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포렌식을 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고의성이 없었냐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저는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하는 굉장히 무책임한 거다. 도대체 아침에 발표했던 그 내용에 우리가 알고 싶었던 그 진실. 예. 5.18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 전혀 못했다고 하고 도대체 왜 오늘 아침에 그냥 정용진이라고 하는 대표가 와서 고개 숙인 것 말고 어떤 진실 규명도 하지 않고 대책을 세우는 데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우겠다고 하는 것도 하나도 없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그냥 또 한 번 고개 한번 숙이고 그냥 가겠다. 국민의 눈속임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가 왜 이런 문구를 기획하고 최종 승인했는가. 이거를 밝혀내야 될 당연하죠. 일인데 예. 정 회장의 사과 이후에 민주당 차원에서 추가로 요구하거나 규명해야 할 일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은 여전히 이제 수사 범죄 대상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거잖아요. 수사 촉구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거기 처음부터 진실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기획이 되어 있고 지금 보면은 마케팅하는 과정 속에서 어쨌든 마지막에 그 검수하지 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네. 그래서 그 과정이 철저하게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수사에 대해서 계속 촉구를 할 거고요. 네. 또 한편에서는 이것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를테면 뭐 정청래 대표님도 5.18 폄하 발언 모욕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법을 5.18 관련된 법을 개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법을 통해서 진행을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대기업들의 역사 감수성 결여 문제 좀 반복되고 있는 듯한 느낌인데 사회적으로 모니터링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대응도 해야 될 텐데 예. 구체적인 어떤 기조가 있습니까? 실제 지금 현재는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되어 있어서 제가 냈던 법 안에를 보면 지방정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2차 가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룰 수 있도록 개정안들을 지금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예. 지방 제가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좀 드리면은 예. 지방정부 안에서 개정에 표현을 할 수는 있긴 하나 모욕이라고 구체적으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행법 같은 경우에는 허위사실 유포에 처벌하는 정도 수준에 지금 머물러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걸 한 발 더 나가서 그래서 요즘에 이 스타벅스의 탱크데이도 마찬가지로 사실을 비틀지는 않지만 악의적으로 부인하거나 비방하거나 조롱하거나 또 5.18 희생자를 희화화하는 반인륜적인 행위 자체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들을 삽입을 시켜서 하겠다고 하는 이런 것들이고요. 또 예. 한편에서는 지방정부가 이런 시스템 그러니까 이를테면 계속적으로 이들에게 하는 2차 가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처벌할 수 있는 조항들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조금 할 거고요. 예. 그게 이제 물론 지금 현재는 법을 발의를 했지만은 지금 선거기간 상황이어서 구체적으로 민주당의 당론 법안으로 채택을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네. 선거가 끝나고 나서는 전체 민주당 의원도 이 부분에 대한 굉장히 많은 분노와 다시는 똑같은 행위가 이루어지면 안 된다고 하는 절실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론 법안으로 추진을 해볼 생각입니다. 지금 2차 가해도 확산이 되고 있고 네. 재생산 역사 왜곡 콘텐츠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또한 좀 심각한 상황 아닌가 싶은데요. 이것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 규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예, 어떻게 보실까요? 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도로 가는 것은 결국은 이제 법을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문제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 현재 특별법이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별법이 가지고 있는 단점들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허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허위사실 유포에만 한정되어 있어서 진실에 기반한 조롱과 모욕 이런 부분들이 처벌할 수 없게 되어 있고 명예훼손과 모욕행위에도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그러니까 방금도 이제 법인들이 한 거잖아요. 스타벅스 코리아라고 하는 기업이 한 건데 이 기업에 대한 처벌 조항도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후에 조금 더 추가해서 법을 만들어내고 좀 더 강력한 방식으로 처벌 조항을 갖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지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내용이 5.18 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네, 맞습니다. 예. 예. 이제 앞으로도 계속 또 추진할 계획이시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스타벅스 사태가 있고 난 후에 박성재 아니고 정성호 법무부 네. 장관 사과드리겠습니다. 예, 예, 법무부 장관이 이게 헌법 개정안이 됐더라면 통과가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서 되지 않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것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 이제 이번에 개헌을 했으면 이런 일들이 조금 더 달라졌겠죠. 예. 5.18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달라졌을 건데 결국은 국민의힘이 이번에 선거용으로 개헌을 하겠다고 하고 판단을 하고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좀 더 밀착돼서 밑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단순히 선거용으로 쓰겠다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 개헌의 안의 내용에 똑같은 행위에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2024년 12월 3일 날 윤석열이 계엄을 했잖아요. 그 계엄을 했을 때 국무회의를 통과를 하고 그냥 진행하는 방식이었고 국회가 어떤 통제권도 갖지 못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날 계엄이 일어났고 저희들이
한 6시간 이후에야 국회가 해제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해제는 바로 했지만 그게 의결을 갖는서 한 6시간 정도 기다렸던 거잖아요. 결국은 이러한 공분 자체가 전 국민으로 가져 있고 그것이 이번에 6월 3일 투표로 나타날 거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투표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지방정부의 어쨌든 행정의 수장 자체를 국민의힘 내란을 일으켰던 내란 정당이었던 국민의힘보다는 민주당을 더 많이 선출할 거라고 하는 그 두려움. 그래서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은 국민의힘이 힘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불안함. 예. 보수 그러면서 보수에 대한 신뢰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런 두려움 때문에 이번에 개헌을 동의하지 않았던 거고 그런 것들이 이런 형태를 진행을 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사고하는 이런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명무다 되는 게 이렇게 중요하군요. 아, 그럼요. 모두가 당연하죠.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야기로 하는 것과 법과 제도라고 하는 측면에서 안착을 시켜내는 것은 다른 예.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또한 우리들의 사고와 우리의 행동을 통제하는 수단이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헌이라고 하는 거 헌법을 개정해야 되고 5.18 정신을 민주주의의 산물로 민주주의의 출발로 규정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때 부족했던 표가 한 12표 정도 됐었으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게 그렇게 이제 선거와 연관이 돼 있는 거고 유권자들의 한 표 한 표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건데 또 궁금한 건 이제 여당 의원으로서 지금 선거운동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네. 야당일 때와 여당일 때의 이 선거운동의 힘, 예, 또 주안점 어떻게 다를까요? 뭐 특별히 강주는 죄송합니다. 강주가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어차피 이번 저희 민주당의 기본 컨셉은 대한민국의 정상화 그리고 참 일 잘하는 지방 정부를 만들겠다고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이 작년에 새로운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을 선출하고 나서 저는 국회에서 어떤 기억만 남냐면 예. 개혁 입법을 하겠다고 하면은 매번 필리버스터를 해서 3박 4일, 5박 6일, 뭐 1박 2일 계속 필리버스터밖에 안 한 거 1년 내내 그런 것 같아요. 정말. 그러니까 2024년 계엄이 터지고 나서 1년 동안은 4월 4일 파면되고 나서 이재명 정부를 들어서기까지는 강화문으로 국회로 계속 그 대마로 다녔던 거 네. 파면되기까지 파면을 빨리 시켜라고 하는 요구를 하면서 거리에 서 있었고 그리고 나서 6월 3일 대통령을 선출하기 전까지는 정말 좋은 대통령을 우리가 선출하고 역사에 심판을 하자라고 하는 것도 가졌고 그리고 나서 일 좀 하려고 했더니 계속 재판은 지금 있고 특검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속도가 확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 그 모든 걸 규정할 수 있는 법으로 입법으로 만들겠다고 하는데 국민의힘이 민생 법안까지 계속 반대를 하고 있으니 예. 계속 국회에서 밤을 새는 2년째 밤을 새고 있는 느낌입니다. 이런 상태 속에서 예. 이번 6월 3일 지방선거는 대한민국을 정상화시켜낸다고 하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고 또한 국가가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특히 윤석열 정부의 복지가 굉장히 후퇴되어 있고 대한민국의 뭐 산업 기반도 굉장히 많이 무너져 있는데 예. 이것을 다시 한번 추스리는 방식의 6월 3일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주로 그래서 일 잘하는 대통령과 일 잘하는 민주당을 믿고 도와주십시오. 예. 국민인 제가 기억에 남는 건 민주당이 야당일 때 윤석열 정부에서는 거부권이었었고요. 지금은 필리버스터이고요. 그런데 예. 그 거부권이 혹시 좋은 그 거부권 행사를 할 만한 내용이었나요? 그건 아니었죠? 아니었으니까 지금 그렇죠. 민주당이 바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속도전을 좀 더 내달라고 하는 것. 그리고 지원민께 이제 당부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지역 주민 시민들 여러분께서 중동 전쟁도 일어나고 국가가 아직 또 내란 세력이 완전히 척결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불안 그리고 민생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께서 정말 실사구시의 정신으로 또 그런 마음과 태도로 지금 국민들에게 더 다가가려고 하고 민생을 살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한민국이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이번 6.3 지방선거 때 지역에 정말 좋은 일꾼 민주당이 자신 있게 내놓는 일꾼들을 많이 선택해 주시고요. 그 힘으로 정말 지역에서 더 열심히 지역을 섬기는 그런 일꾼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말씀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광주 북구 을의 전진숙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시사톡 라이브. 여러분께서는 지금 박진아가 진행하는 시사톡 라이브를 듣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시사톡 라이브 작가 최은영, 기술 최상혁, 연출 진행의 저는 박진아였습니다. 시아가 부릅니다. 봄처럼 그대.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떨림 처음이죠. 오랫동안 기다렸죠. 돌아오는 봄날처럼 익숙하고 설레죠. 돌아서면 그댈 또 보고 싶어 웃음이 나오죠. 어제보다 더 오늘보다 내일 설레임이 커져요. 봄처럼 그댄 내게 다가와 점점 번져가 나를 꽃피